안녕하세요. 모이입니다. 모이 스웨터 3번 도안을 판매하기 시작해서 뜨는 과정에 대한 전체적인 설명을 한번 드리려고 해요. 부분 부분에 대한 영상 강의는 아니고요. 그냥 그냥 쭉 한번 설명만 드리려고 해요. 훑어보려고 해요. 도안을 받으시면 일단 도안을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구성을 보시고 옷을 뜨는 순서나 이런 거를 조금 체크를 하셔야지 되는데 제 도안이 설명이 하나도 없죠. 올 차트로만 되어 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특별한 기법이 있어서 설명을 드려야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차트 도안은 기호와 숫자만으로 다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시되어 있는 숫자, 그 다음에 화살표 방향으로 옷을 뜨는 방향, 그 다음에 이제 기호, 뜨는 기호만 있으면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친절한 도안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설명이 1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미리 말씀드리고, 차트 도안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매를 하시면 되게 어렵고 재미없다고 느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호로만 보는 도안, 그리고 바텀업 도안, 그리고 이렇게 앞판, 뒷판, 소매를 각각 떠서 연결하고 소매도 꼬매주고 뭐 목도 따로 픽업해서 떠야 되고 이런 것들의 옷을 한두 번쯤은 떠서 이 과정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가 있으신 분들이 도안을 구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도안을 구매하셨는데 몰라서 못 뜨면 너무 속상하니까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옷을 뜨기 전에 제일 먼저 게이지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게이지 체크를 되게 귀찮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물론 저도 그렇죠. 근데 옷은 직접 입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게이지가 달라서 옷의 사이즈가 변화가 생겼을 때 못 입는 옷이 되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게이지 체크를 해서 네, 맞춰주셔야 되는데, 이거가 처음에 이제 제가 가디건 도안을 만들 때 떴던 게이지인데, 우선 저는 이제 그 제시된 그 실에 안내가 되어 있잖아요. 이거 몇 호에서 몇 호 정도로 뜨면 좋다라고 이제 띠지 안내가 되어 있는데, 그 안에서 이제 골라서 떴는데, 뭐 그게 너무 크거나 작으면 이제 또 다시 떠보고 이렇게 해서 제가 생각하는 이제 바늘 굵기로 이 무늬랑 요 간격이 잘 맞다라고 코의 크기가 잘 맞다라고 생각하는 바늘을 골랐어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색깔을 하나 더 뜰 때 색깔만 보려고 떴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떴는데, 단을 정확히 체크하시기 위해서는 네, 기본적으로 한 13cm는 떠서 그중 가운데 10cm 정도 체크해 주시는 게 좋고, 이렇게 그냥 무늬가 반복될 때에는 저는 이렇게 10cm를 재는 게 아니라 뭐 두 무늬, 세 무늬 정도 떠가지고 이렇게 이게 한 무늬가 10코예요. 그러면 20코 잡아서 20코가 몇 센치가 나오는지 이렇게 무늬별로 체크를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한 무늬만 뜨면은 사실 정확하지 않거든요. 양 옆에 이제 안 뜨기나 이런 것도 다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는 두 무늬나 세 무늬 정도 떠가지고 체크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원작실로 뜨는 경우에는 제 게이지랑 이제 가깝게 똑같이는 안 나올 수 있어요. 사람마다 코와 단의 비율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똑같이는 안 나오더라도 가장 가깝게 나오는 바늘 굵기를 조절해 주시는 게 좋아요. 실제로 이거 같은 경우는 가디건 버전이 예전에 나왔기 때문에 제가 출시 전에 저희 수강생분들이 조금 많이 이걸 뜨셨거든요. 근데 도안에 제시된 건 7호예요. 7호가 보통 평균이었고요. 6호로 뜨신 분도 있고 8호로 뜨신 분도 있어요. 조금 성격에 뜨시는 분들은 코가 크게 나오기 때문에 바늘 굵기를 줄이시는 게 좋고요.
너무 이제 촘촘하게 뜨시는 분들은 바늘을 좀 더 굵은 거를 써서 코의 간격을 조금 더 크게 만들어 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요거는 절대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꼭 게이지는 떠서 바늘 굵기를 조절해 주셔야 되고요. 근데 원작실이 아닌 다른 실로 떴을 땐 조금 이게 상황이 맞추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본인이 갖고 있는 실의 굵기도 다르고 실의 소재도 다르고 소재마다 또 바늘 굵기가 따로 있어요. 실이 가늘어도 모헤어 같은 경우는 가늘지만 기모감을 살리기 위해서 조금 더 굵은 바늘을 써주고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원작 실과 다른 실을 쓸 때는 그런 실과 바늘의 궁합이라던가 이런 게이지에 대한 개념이 조금 잡히신 분들이 떴으면 좋겠어요. 가끔 뭐 4.2mm로 뜨는 거를 나는 집에 있는 실로 떴는데 3.5mm로 떴는데 옷이 너무 작다. 그래서 입을 수가 없다. 이런 후기를 이제 보면 당연한 거거든요. 실이 더 가늘기 때문에 옷이 더 작게 나와요. 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뭐 다른 실을 합사하던가 해서 이렇게 조금 실 굵기를 어느 정도 맞춰 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걸 게이지 조정이라고 하니까 꼭 스와치 떠서 체크해서 해주세요. 얘는 바텀업 밑에 고무단부터 떠서 올라갔고요. 앞판 뒷판을 분리해서 떴어요. 보통 고무뜨기를 뜰 때 디자인마다 조금 다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이제 저는 두 코 고무뜨기니까 그럼 뭐 겉뜨기로 시작해서 겉뜨기로 끝나게 이렇게 많이 하죠. 양쪽 끝이 겉뜨기 둘이거나 한쪽이 세 개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얘는 저는 이제 디자인상 얘가 겉뜨기랑 안뜨기가 계속 교차되는 무늬잖아요. 그래서 이 옷의 무늬가 양쪽 끝이 안뜨기로 끝나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약간 이거 안뜨기에서 안뜨기 올라가는 거를 조금 좋아해요. 그래서 이걸 조금 맞추려고 하는 편이어가지고 무늬가 양쪽이 안뜨기로 끝나는데 고무뜨기는 양쪽이 겉뜨기로 끝나면 이제 여기서 겉에서 갑자기 안으로 바뀌어 버리니까 그래서 그거 때문에 고무뜨기도 양쪽 끝이 겉뜨기 둘로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겉뜨기 안뜨기 둘이요. 그래서 안뜨기 둘로 시작해서 안뜨기 둘로 끝나는 두 코 고무뜨기로 작업을 했는데 일반 코 잡으시면 코 잡으시고 바로 안뜨기부터 이제 작업을 하시면 되니까 괜찮은데 저는 이렇게 앞뒤가 동글동글하게 나오는 무늬를 좋아하기 때문에 제가 뜬 방법은 용어가 별도 사슬로 만드는 두 코 고무뜨기의 기초코라고 해서 내가 떠야 되는 고무뜨기의 코수의 반 정도만 그 사슬뜨기를 이제 해요. 별도의 실로. 그 다음에 코를 이제 대바늘로 코를 픽업할 건데 이때 내가 원래 필요한 코수의 한 반 정도만 잡아요. 그래서 그걸로 이제 2배의 코를 늘려가지고 만드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방법을 선호해요. 그래서 밑에가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나오는 걸 좋아하는데 이렇게 나오는 방법 중에 흔들코라는 게 있어요. 근데 흔들코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아예 전체 코를 다 잡고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실의 종류에 따라서 좀 텐션이 없거나 좀 이렇게 힘이 없는 실들이거나 어떤 경우에는 그 시간이 지나면 좀 그 부분이 늘어져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걸 몇 번 봤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고무뜨기 코는 요 방법으로 잡거든요. 근데 요 방법으로 하면 양쪽 끝이 겉뜨기여야 돼요. 근데 저는 지금 양쪽 끝이 안뜨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도안에 제시된 걸로는 앞판 뒷판이 26단씩인데 그냥 27단씩 떴어요. 그래서 한 단을 더 떠서 겉 안을 바꿔버린 거죠. 양쪽 끝이 겉뜨기 둘인 경우에 얘가 뒤집어지면은 양쪽 끝이 안뜨기 둘이 되잖아요. 이해되셨나요? 네. 그래서 안뜨기 둘이 그러니까 이게 뒤집어져서 안뜨기 둘이 처음에 올 때 그때부터 이제 무늬뜨기를 바꿔서 해줬어요. 그리고 나서 고무뜨기를 다 뜨면 당연히 앞판 뒷판은 동일한 단수로 떠야 돼요. 양쪽을 꼬매야 되기 때문에 네. 만약에 25단씩 떴으면 둘 다 25단, 27단이면 둘 다 17단 이런 식으로 떠주셔야 되고 그리고 옷은 단수도 중요하지만 이 센티미터도 중요해요. 25단을 떴는데 뭐 턱없이 부족하다 이 길이에 그러면은 더 떠주셔야 되고요.
그런 식으로 길이 조절을 조금 해주시는 게 좋아요. 얘는 안뜨기는 계속 중간중간 두 코이기 때문에 이 안뜨기가 그대로 올라가면 되는데, 저희가 여기는 겉뜨기가 두 코씩 있잖아요. 근데 무늬는 겉뜨기 둘, 겉뜨기 넷, 겉뜨기 둘, 겉뜨기 넷이 반복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겉뜨기 두 개인 건 그대로 그냥 겉뜨기 두 개로 올라가고, 겉뜨기 네 개인 건 무늬로 바꾸면서 여기서 코늘림을 하나씩 해줬어요. 양쪽으로, 이 두 코를 기준으로 양쪽으로 코늘림을 해줬고, 양쪽으로 반복해서 코늘림이 있기 때문에 방향을 좀 제시해 드렸죠. 뭐 M1L, M1R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렇게 늘렸어요. 이런 경우가 아니고 일반적으로 이제 고무뜨기 뜨고 여기 이제 꽈배기 같은 게 들어가서 게이지 차이로 코 늘림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이쪽 부분에 방향이 없어요. 이 방향이라는 건 반복적으로 일어날 때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M1L, M1R 이걸 이제 제가 방향이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코가 늘어나는 이제 방향이 달라지잖아요. 생기는 게 이렇게 생기니까. 그래서 대칭을 만들어주는 거는 반복적으로 일어나서, 소매늘림 같은 경우는 얘는 계속 이렇게 늘어나기 때문에 M1L, M1R이라는 방향을 반복적으로 해서 코 늘어나는 모양이 일관되게 만들어주는 건데, 원래 보통 여기는 한 번만 그냥 딱 늘리고 나서는 무늬를 뜨기 때문에 M1L로 하던 M1R로 하던 상관은 없어요. 근데 요거는 제가 반복적으로 무늬가 나오기 때문에 그 방향을 제시해 드렸어요. 그래서 요거는 그렇게 하셔도 되고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돼요. 한 번만 늘어나기 때문에 그게 눈에 띄게 보이진 않아요. 그래도 이렇게 했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렇게 해서 세틴 슬리브 같은 경우는 진동 줄임 전까지 떠주셔야 되고요. 드랍 숄더 같은 경우는 진동 줄임이 없이 그냥 일자로 쭉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뒷판 같은 경우는 어깨 경사 전까지, 앞판 같은 경우는 안목 파임 전까지 떠주신 다음에 앞판은 안목 파임을 먼저 하면서 어깨 경사가 생기고요. 뒷판은 어깨 경사를 먼저 하다가 목 파임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차이가 나는데, 이 세틴 슬리브 같은 경우 옷이 길지 않아요. 좀 짧은 편이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가디건 사진 같은 경우는 그 모델 해주신 세기님이 상체가 조금 짧은 편이어가지고 그 도안에 제시된 센티미터랑 딱 맞아요, 옷이. 근데 입으신 건 되게 긴데 이 치수가 맞냐라고 문의가 있더라고요. 근데 세기님이 조금 키도 이제 그러니까 키는 큰 편이 아니고 160인데 또 그 중에도 상체가 조금 짧은 편이어가지고 옷이 조금 더 길게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지 옷이 긴 옷은 아니거든요. 짧은 옷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나는 우리 어머님들 이제 배를 가리는 걸 좋아하잖아요. 저도 그렇고. 그래서 조금 더 길게 뜨고 싶다 하시면 몸판의 무늬를 이 진동 줄임 전까지 여기 뜨는 부분을 더 늘리시면 되는데, 그냥 숫자만 여기 진동 줄임 숫자 안내되어 있잖아요. 그 숫자만 보고도 줄일 수 있으신 분들은 그냥 원하시는 길이만큼 늘리시면 되고요. 여기 코 줄임을 기호를 보면서 단마다 체크해서 하셔야 된다 하시는 분들은 이게 10코 16단 이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아무튼 여기 단이 반복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만큼 늘려주시면 좋아요. 요거 한 반복, 두 반복 이런 식으로 늘려줘야 여기 끝이 얘랑 똑같은 무늬로 끝나거든요. 그렇게 해주시면 도안을 보면서 뜨실 수 있으니까 꼭 반복되는 무늬만큼 더 올려서 떠주세요. 네, 우선은 이렇게 시작하는 거를 조금 설명드렸고요. 더 추가적으로 뒷부분에 관한 설명은 추후에 올려드릴게요. 하다 보니까 너무 말이 많았죠. 이게 제가 수업하던 습관이 있어가지고 막 이렇게 막 시시콜콜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네, 스킵하면서 잘 들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